오늘은 선생님이 우리 바다의 소중한 생물자원 찾아보게 할 건데 오늘 우리 친구들 들었던 내용 바탕으로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싫어하는 친구도 있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니까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바다를 친하게 지내고 좋은 점들을 많이 찾으면 사실 되게 좋은 존재기는 해. 여름에 우리가 방학 받으면 엄마 아빠랑 어디 제일 놀러 가고 싶지? 수영장. 또 요새는 수영장 워터파크야? 야, 다행히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선생님. 이렇게 말 안 해서 다행이야. 자, 그래서 여러 군데 가고 싶은데 선생님은 바다도 한 번씩은 꼭 가요. 왜? 바다에 여러 가지 생물 자원들이 많이 있어서 생물 보러 갑니다. 바다는 아직 우리에게 안 알려진 것들이 많아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요런 기념일이 있어요. 얼마 전이었는데 선생님이 이 수업 하기 전에 했으면 좋았을 거 이렇게 생각을 했어. 자, 봐봐. 바다의 날, 5월 31일. 혹시 나 바다의 날 이전에 알고 있었다? 손 좀 들어볼까? 없어요? 자, 좋아요. 진짜 없어? 선생님 오늘 갖고 오길 잘했네. 자, 이 바다는요, 사실 우리 지구상에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바다가 육지보다 차지하는 면적이 되게 넓은 건 알고 있지?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국가들이 바다의 중요성은 엄청 알고 있어. 바다를 일단은 잘 개척하면요, 외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항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있는 많은 생물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바닷속에 무한한 자원들이 있어요. 엊그제 보니까 우리나라 포항 앞바다에도 석유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바다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엄청 유명한 바다인 한 분 계시지. 누구? 우리 장보고님. 그치? 장보고님 계시지? 그래서 이제 장보고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일신라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이 일대를 다 장악했던 장군님인데 해상 무역도 하시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자, 바다의 날은요, 세계에서 세계 사람들이 바다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바다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산업 부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뜻을 모았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다 바다에 관해서 우리가 서로 뭔가 좀 제정을 합시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봐봐. 바다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해서 거기다가 어떤 나라가 막 쓰레기를 많이 버리기 시작했어. 일예로 우리 지금 뭐 있어? 일본에서. 그렇지. 후쿠시마 원전수를 모아놨다가 이제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얘 이제 방사능 별로 없어 하고 내보냈잖아. 그랬더니 어느 나라가 난리가 났지?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특히 왜? 그 인근에 있으니까 바다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거 반대하고 왜 니네 맘대로 그거 푸냐 했더니 아니다. 니네 정부 동의했다.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자원이 존재하는데 여러 나라랑 관련을 맺고 있으니까 국가별로 어떤 조약을 이렇게 맺었어. 바다를 잘 사용합시다. 그랬는데 그렇게 맺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국가별로 그럼 우리나라도 바다의 날을 제정해야지. 그래서 미국 바다의 날 다르고요. 일본 바다의 날 달라요. 우리나라는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이야. 왜 5월 31일이냐? 여기 옆에 써있지? 장보고 대사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게 5월 달이었대.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바다의 날로 씁니다. 자, 바다의 날 해놓은 이유 이거예요.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만큼 제2의 국토나 다름없는 바다에 우리 모두 큰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알면서 이용하면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바다 싫다는 친구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바다가 쌤 너무 깊은데 위험하고요. 뭐가 사는지 모르고요. 잘 모르겠어요. 자,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에 의해서 바다가 무서운 거거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깊은 동굴이 있어.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이미 탐사를 다 마치고 불을 다 켜놨어. 무서울까? 무서울까? 우리 그런 관광 자원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모르는 동굴에 랜턴을 탁 주고 선생님이 용감해 보여. 용감해 보여. 용감해 보여. 그래서 너한테 랜턴을 주고 바다에 한번 그 동굴에 좀 들어갔다 와. 이렇게 하면 얘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무섭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바다를 더 많이 개발을 하긴 해야 돼요. 자, 먼저 볼게요. 자, 바다에 사는 친구. 사실 선생님이 오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고학년일지 저학년일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자, 우리 수바톡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해양생물 뭐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하거든.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재밌는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친구 일어나고 맨 뒤에 여자친구 일어나봐. 손 머리 위로 탁 올려. 자, 손머리 올리고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이겼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앉아. 좋았어.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앞에 친구가 한 그 바다 생물은 안 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릴레이 발표라 그러지? 자기 자리에서 바다 생물 한 가지씩만 얘기해줘. 자, 친구.
고래. 자, 문어. 거북이. 아, 머리 빨리 돌려. 바다 코끼리 좋아. 그 다음. 불가사리. 물개. 고래 아까 있었지? 고래 있었지? 자, 다시 혹등고래. 오케이, 좋아. 그 다음. 해파리 좋아. 그 다음, 앞에. 거북이 있었어. 자, 이쪽으로 옵니다. 자, 이 친구. 자, 너는 뭐? 자, 어디서 끝나나 보자. 빨리. 새우 좋아. 멸치 좋아. 친구 도움 받았어. 오징어 좋아. 또 뭐 있어? 바다 생물 모르겠어? 자, 저 뒤에 다시 삼성초로 갑니다. 자, 그다음 어쪽이야? 저쪽에 크라켄? 크라켄은 아직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생물이야. 자, 그다음 거기 없다고는 할 수 없어. 자, 친구. 갈치 옆에. 인어공주. 아, 좋아요. 자, 알았어. 야, 인어공주하고 크라켄은 선생님이 모든 바다를 잘 봐. 모든 바다를 다 본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든 바다를 다 본 건 아니라서 인어공주랑 크라켄은 선생님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 근데 우리가 상상 속으로 만들어낸 인물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자. 자, 우리 친구들이 사실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시간을 좀 준 다음에 바다 생물 좀 써줘 이렇게 하면 사실 생각을 곰곰이 한다면 우리 교실에 있는 이 친구들 한 지금 50명 정도 돼 보이는데요. 여기 있는 친구들의 숫자보다 이 바다 생물은 훨씬 더 많습니다. 33만 종이란 얘기가 있어. 33만 종이라는 얘기가 있어. 종류 수만, 개체 수가 아니라 종류 수만. 자,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사실 우리나라에만 사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멸종 위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그런 국가대표 생물들도 있고요. 우리 바다, 얘 봐봐. 우리 바다 국가대표래. 이제, 자, 우리 바다 국가대표 생물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서. 자, 이제 생물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선생님, 생물이지 뭐 자원이에요. 일단 근데 우리 친구들 생물 자원에 대해서 먼저 바다 얘기했으니까 생물 자원 조금만 얘기를 하고 가면 우리 주변에 생물 중에 쓸 수 있는 건 다 생물 자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생물 자원 어디다 쓸까요? 니네 생각해봐. 첫 번째 뭐? 냠냠냠. 음식, 그렇지. 음식에 쓰죠. 또? 연료 좋습니다. 또? 의상. 그렇지. 섬유로도 쓰죠. 그죠? 모피 같은 거. 그 다음 또? 광물은 저기 생물은 아니잖아. 대신에 의식주 하는데 쓴다. 뭐 다 좋아요. 약품으로 쓰이죠. 그죠? 니네 한약재 생각해봐. 뭐 녹용도 쓰고요. 여러 가지 다 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생물에서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물은 우리한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식량, 생활용품, 의약품, 그 다음에 뭐 의식주를 해결하는 모든 것들. 야, 선생님 오늘 공부 안 가르쳐도 되겠다. 너무 잘해가지고. 자, 이런 거에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다에 사는 이런 생물 자원입니다. 맞죠? 자,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이야기를. 자, 바다에 사는 생물 자원. 자, 봅시다. 우리 바다에 다양한 생물 자원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선생님 바다 걸로 갖고 온 거는 아닌데 한번 보시면요. 자, 바다에도요. 사실은 뭐 약품이 될 만한 그런 생물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니네 뒤쪽에 나오는데 해마라는 동물 아시죠? 네. 해마 동물 알죠? 자, 해마라는 동물이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왜 처해 있게? 몰라? 해마가 몸에 좋다는 소문이 돌았거든. 어디에? 중국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데도 지금은 왜 친환경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화석연료라든지 뭔가를 태워서 전기를 많이 만들거든. 근데 이제 니네 알다시피 이렇게 뭔가를 자꾸 태우면 여기서 이산화탄소 나오고 온실기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지구 온난화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또 석유는 언젠가는 떨어질 거잖아. 땅속에 묻혀 있는 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생물로부터도 여러 가지 에너지를 얻기도 하는데 이 바닷속에도 그런 에너지들이 엄청 많이 묻혀 있기도 하고 생물 자체가 그런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 자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자, 일단 갯벌로 선생님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갯벌 가봤다. 손 들어. 역시. 자, 떠올려봐. 머릿속 상상. 자, 손 내리고. 나 갯벌 한 번도 안 가봤다 혹시 있나요?
쉽지 않을 텐데?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기회 되면 갯벌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손든 친구들은 내가 솔직히 말할게. 너희가 기억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고 특히 우리 대전은 어디에 있죠? 충청도에 있는데 어디가 가깝지? 서해안이 가깝지. 서해안은 갯벌이 많기로 유명해. 우리나라 갯벌은요. 세계 5대 갯벌 안에 들어가는 아주 넓고 좋은 갯벌입니다. 아세요? 되게 대표적인 갯벌 중에 하나야. 그래서 혹시라도 나 경험이 없다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은 한번 이번 여름방학에는 가봤으면 좋겠어요. 자, 갯벌에 가면 엄청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요. 아우 지저분해요 선생님. 진흙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실 진흙 속에 진주가 있는 것처럼 이 갯벌의 흙들은 절대 지저분한 흙이 아닙니다. 먼저 갯벌에는요. 갯벌에만 사는 여러 생물 자원들이 있거든. 얘 한번 물어볼게. 자. 혹시 퉁퉁마디, 칠면초, 나문재, 야, 이거 선생님이 이거 쓰면서 이랬어. 아, 퉁퉁마디도 이름이 웃기고. 칠면초는 칠면조? 나문재는 나문희 아줌마? 아, 이렇게 이름이 다 웃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흔하진 않은데요. 우리 여기 대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태안이라는 곳에 신두리 해안사구라는 데가 있거든? 여기가 해안에 조성된 사막이야, 사막. 모래만 많은 그 사막 그 갯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가면 얘네가 엄청 많이 있어요. 자, 이 퉁퉁마디 같은 경우에 얘들 있잖아. 뭐가 제일 힘들까? 살아가려면 일반 식물과 비교했을 때. 물이 없다. 물이 없다? 바닷물 겁나 많은데? 물이 짜다. 물이 짜다. 그렇지. 얘가 땅과 물이 다 짜요. 그죠? 바닷가 갯벌에 사는 풀이라고 생각해봐. 그래서 얘들은 스스로 그 염분을 막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몸속에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서 우리가 나중에 얘들로부터 배울 수도 있지. 아, 내 몸에 또는 어떤 건물에 염분을 배출하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물로부터 그런 식으로 뭔가를 배우는 거 우리가 생체 모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아 퉁퉁마디는 어른들은 엄청 좋아해. 니네 혹시 다른 이름으로 함초라고 알아? 함초? 네. 얘 이름이 함초거든. 함초 언제 들어봤어? 할머니 그렇지. 함초 소금. 함초 소금이 몸에 좋다 해서 엄청 비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면은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아, 얘네가 니네 더 좋아하겠다. 아, 사진이 흩어졌어. 자, 근데 얘 뭘까? 농개, 개. 그지? 농개 말고도 니네 사실 갯벌 가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개예요. 친구? 꽃게 좋아. 근데 꽃게는 갯벌보다 좀 더 깊은 바다에 살아서 꽃게 너 바다에서 본 적 있어? 갯벌에서? 아, 그래요? 자, 이 농개 말고도 되게 다양한 개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선생님 친구가 있잖아. 개를 잡았는데 이게 무슨 개 했더니 걔가 나 이름은 모르겠고 스마일 개라고 이름을 지었어. 막 이러더라고. 스마일 개 뭔지 알지? 이렇게 도둑개라 그래서 이렇게 약간 스마일 모양으로 있는 개, 이제 웃는 개 모양이 있어서 스마일 개. 그다음에 옆에 봐봐. 얘 뭐야? 이것은 물고기인가? 뭐 괴물 같기도 하고 새인가 뭔가 이거 모르겠지. 자, 물고기인데 뒤에 지느러미가 이제 날개 역할을 하는 거야. 이걸 세워가지고 갯벌 가면 저렇게 짱뚱어라 그래갖고 톡톡 뛰어다니는 게 있는데 얘가 또 영양분이 엄청 많대.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흙은 되게 더러워 보이지만 갯벌 속 진흙에는 여러 유기물도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는 영양분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생물이라고 할 수 있어. 맛있겠어? 아, 좋아 친구 역시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갯벌에 오는 애들 중에서 누가 있냐면 이런 여러 가지 생물들이 오는데 얘네 본 적 있니? 얘 부리 봐봐. 겁나 넓지? 그 다음에 얘는 부리가 어떻게 생겼어 또? 특이하지. 왜? 갯벌 속에 꽂아서 뭐 먹어야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봐봐. 부리 색깔이 또 되게 검은 머리 물때새는 또 굉장히 빨갛네요. 자, 요렇게 갯벌에서 여러 가지 새들도 옵니다. 우리 아까부터 봤는데 그러면 되게 많다. 그지? 식물 있었고 개 종류. 그지? 갑각류 있었고 그 다음에 짱뚱어, 어류 있었고 조류 있었고 이제 이렇게 바다가 여러 가지 생물을 품고 있는데 사실 짜잔 선생님이 이거 꼭 보여주고 싶었어. 갯벌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쓸모없는 똥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 갯벌을 중심으로 엄청 다양한 애들이 살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자. 충암 고둥. 아, 그 다음에 옆에가 해국. 바다에 피는 국화란 뜻이겠지? 따개비 굴. 굴, 홍합 맛있어 안 맛있어? 안 먹어본 사람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 없다는 그 굴하고 홍합 맛있는 거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새들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갯벌이 일단은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물고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어떤 자원이 되냐 면 식량 자원이 되면서 이걸 잡아서 파는 사람들은 또 돈도 얻을 수 있겠지, 그지? 뻘개뻘인데 야 친구들아 이거 비싼 거 이거 뭐야 이거? 낙지. 그래. 그 다음에 갯잔디 칠면조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나왔냐면은 방개가 나왔다. 방개. 야, 자 이렇게 개도 있고. 그 다음에 얘네 자체가 이 그 연안 생태계, 해양 생태계가 사실은 지금 진짜 중요해. 탄소를 줄여주는 블루카본. 바다의 허파 블루카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블루카본이 뭐냐면 카본이 뭐야? 탄소거든? 이 탄소가 블루카본이야. 그럼 뭐야? 푸른 탄소요, 선생님. 탄소를 많이 줄여주고 있어요. 온실가스를 줄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얘들을 저장을 하거든. 그럼으로써 지금 위에 떠다니고 있는 이산화탄소에서부터 탄소를 얘들이 많이 흡수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없앨 수 있으니까 얘가 되게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오염물질 정화가 되고 그 와중에 보니까 동죽하고 바지락. 자, 삼성초 친구들. 내가 미안해. 특정 업체 이름을 거론해야 될 것 같은데 니네 동네 앞에 칼국수 되게 맛있는 집 있지? 그 칼국수집, 나 업체명 얘기 안 했다. 자, 니네가 얘기했다. 자, 그 칼국수집의 주요 재료가 뭐야? 바지락인데 니네 바지락 생각하지? 거기 물총조개라고 팔거든? 물총 쪽쪽 쏘는 거 걔네가 동죽이에요. 동죽이에요. 물총 쪽쪽 쏘는 물총조개라고 불리는 게 동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모래갯벌로 왔어요. 모래도 선생님 갯벌이에요. 우리 모래사장도 갯벌로 큰 범위에서 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같은 데도 모래갯벌이 있는데 집게, 이런 고둥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행 가니까 여가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 있는 갯벌들을 우리한테 되게 여러 가지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니네한테 너희가 좋아하는 심해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자, 심해는 굉장히 깊은 바다인데요. 200m 이상이 되는 곳이에요. 산으로 따져보자. 자,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우리 대전에 가장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보문산 얼마나 되나요? 높이가? 400? 한 400? 보문산 좀 가봤는데. 자, 보문산은 400m 정도 되는데요. 자, 보문산을 반으로 잘라서 걔를 이렇게 엎어서 바닷속으로 쿡 넣었다고 쳐봅시다. 얼마나 높아, 그지? 높지? 야, 200m면요, 건물이 3m가 한 층이다. 이게 3m 안 될 것 같은데 3m가 한 층이라고 쳐도 60층이 넘어요. 63빌딩 같은 애를 어떻게 한 거야? 엎어가지고 바닷속에 푹 넣은 거야. 그 이상 되면, 심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다 안 가봐서 제일 깊은 심해가 마리아나 해구? 거기가 뭐 밑으로 2만 킬로미터 내려간다고 하던데. 자, 그런 곳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2,000에서 뭐 6,000m 정도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되는 요런 해구에서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선생님 몇 가지 갖고 와봤어. 베러라이 피쉬.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줄 건데 이거 한번 볼게요. 베러라이 피쉬는요. 이게 눈 같잖아. 이게 눈이래. 안에 초록색이. 요 초록색이 눈이고 머리 안에 눈이 들어있대. 우리는 눈이 밖에 있잖아. 얘는 눈이 머리 안에 들어있어. 왜 이렇게 해야 될까? 보통 심해 생물은 눈이 잘 없어요. 왜? 눈이 좀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다른 피부 조직이나 이런 거에 비해 좀 약하지 않을까? 근데 수압이 엄청 세면 눈 어떻게 되니? 터지거나 찌부가 되겠지. 그래서 거의 작아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 빛이 들어와야지 눈으로 뭘 보지. 그치? 빛이 없어. 전구 달고 다니는 애 있어. 맞아. 그런 식으로 빛이 있어야지 뭔가 그래도 보지. 빛이 없으면 못 보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눈 안으로 이 눈이 안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 좀 봐봐. 얘는 길쭉한 코 때문에 마기상어, 고블린상어라고 불린대. 근데 얘가 문제가 또 뭐냐? 얘가 밥 먹을 때 있잖아. 턱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대. 자, 그래서 선생님이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바다의 주인공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사과상에 올랐던 봉준호 감독이 얼마 전 차기작 소식을 전했는데요. 세계가 주목하는 봉준호 감독의 차기작은 심해에 사는 무척 초심해어와 해양생물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깊은 바닷속을 뜻하는 심해는 보통 수심이 200m 이상 되는 곳으로 깊은 곳은 무려 2,000m에서 6,000m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태양빛이 희미하게나마 미칠 수 있는 수심은 150m이기 때문에 심해는 어두컴컴한 암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두운 바닷속은 어떤 세상일까요? 심해는 너무 어두워 광합성이 필요한 해조류가 자라기 어렵고 산소도 부족하기 때문에 해양 생물들이 살기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심해에도 척박한 환경을 딛고 살아가는 크고 작은 해양 생물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심해 오징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생김새만 보면 너무 커서 좀 징그러운 느낌마저 드는 이 오징어는 바로 대왕 오징어. 이따가 몇 미터인지 봐봐. 600m에서 1500m에 사는 대왕 오징어는 이름에 걸맞게 크기는 오징어 튀김 너무 커서 못 먹어. 무게는 무려 150kg. 이야, 14m래, 14m. 할 정도로 거대한데요. 이미 농구공만한 크기로 굉장히 큰데 대왕 오징어의 물은 지구상 존재하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자, 야, 너희 도대체 대왕 오징어를 맛있어하는 우리 친구들은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람들인 거야? 자, 보통, 자, 잘 봐. 여기, 저 교실 끝에서 여기 교실 끝까지 거의 한 5m로 봐요. 그러면 이거 2개거든? 그러면 대왕 오징어가 머리가 여기 있으면 발이 어디 있어? 저 뒤에 연못실 끝에 있는 거야. 어마어마하지? 자, 근데 들어봐. 대왕 오징어는 사실 우리가 먹는 그 쫀득쫀득한 오징어하고 식감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 워낙 어디 사니까, 심해에 사니까 얘가 아마 먹고 사는 거라든지 사는 환경이 달라서 식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맛있어 보였는데 사실 그렇게 대왕 오징어 맛있진 않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또 보자. 이어서 만나볼 심해 해양 생물은 이름이 조금 무섭죠? 바로 흑별 오징어입니다. 수심 600m에서 900m 사이에 서식하는 흑별 오징어는 대왕 귀여워? 특이한데 니네? 해저로 가라앉은 죽은 플랑크톤이 먹으면 살아가는 착한 오징어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뱀파이어나 드라큘라가 연상되는 흑별 오징어라는 이름이 생김새 때문 아닐까? 그건 흑별 오징어의 생김새와 관련이 한번 볼까? 몸을 뒤집었을 때 나타나는 가시 모양이 생물을 연상시키려고 해서 여기에서 뱀파이어라는 뜻의 한 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번 심해 해양 생물은 최대 길이가 8cm. 자, 그래서 이름은 있잖아. 붙이기 나름인데 생물 이름 붙이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뒤쪽 가면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아직 바닷속의 생물 중에 우리가 모르는 생물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들을 찾았을 때 이름을 붙이는데 보통은 그 생물을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그 사람의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반영이 많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해양 생물을 많이 찾으면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오징어를 한 마리 찾았어. 그러면은 박상희 오징어예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친구들이 찾았는데 그게 동문초에서 체험학습을 가서 찾았어. 그러면 이 오징어는 이 새우를 찾았어. 동문새우예요. 자, 그 다음에 삼성초 친구들이 조개를 캐다가 뭔가 특별한 조개를 찾았어. 그러면은 얘는 뭐야? 삼성초 조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럼 애들이 뭐라고 했어? 외국에서 삼성 뭐 씨푸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아까 그 흡혈 오징어 같은 경우에 뒤에 그 흡혈귀 같이 뭐가 있다고? 이빨이 있다고, 그지? 근데 선생님은 얘가 흡혈 오징어라고 처음에 생각했을 때 걔 아까 엉덩이 쪽에 이렇게 우리로서는 엉덩이인데 걔는 이제 그쪽이 머리긴 한데 이렇게 뭔가 펼쳤을 때 약간 박쥐 날개, 뱀파이어 망토 약간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흡혈 오징어인 줄 알았는데 흡혈귀처럼 이빨이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자, 너희들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번 오징어, 뭐 새우, 뭐 이런 것들 뭐 닮았나 보고 이름 짓기 좀 한번 해보자. 자, 11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고 귀여운 사이즈의 주머니 귀 오징어입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주머니 귀 오징어를 키우다가 상사의 온도에 탐사서 드러쇼 연구원들로 자, 봐봐. 어머 세상에. 이름과 달리 머리와 손통의 부위 때문에 머리가 크는데요. 머리가 크대. 살이 크는 것 같기도 하죠. 앞서 소개한 다른 심해 오징어와 달리 우리나라에 산대. 우리나라에서도 서식. 이번 여름에 강원도 바다 한번 가야겠어요. 주머니 귀 오징어와 함께 시계초 오징어라는 또 다른 이름도 시계초 오징어라는 이름도 있대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심해 해양 생물은 주머니 귀 오징어와 물을 상어입니다. 긴 주둥이와 날카로운 이빨이 특징인 고슬림 상어는 무서운 생김새 때문에 마귀 상어로 불리기도 하며
전쟁대 백악 때부터 심해에서 살아온 덕분에 살아있는 화석으로도 불립니다. 좀 웃기게 생긴 것 같기도 해. 이쪽에 레이저 같은 고대 추리 기관이 발달되어 있어서 어두운 심해에서도 작은 물고기를 쉽게 사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블린 상어 방식의 블록피싱입니다. 야, 누가 친구를 쉬. 야, 얘들아 쉬. 생물에 집중해줘. 제가 소개하는 마지막 심해 야, 쉬. 저처럼 귀여운 생김새가 특징인 범고기입니다. 아기 코끼리 범고를 닮아 아, 귀엽네.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코끼리 귀처럼 펄럭이는 아가미와 동그란 눈을 보면 애니메이션의 범고를 닮긴 닮았네. 작고 귀여운 이름과 달리 범고 문어는 최대 3m, 오? 4m까지 자라납니다. 이야. 다양한 심해 해양생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심해는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곳이 많은 시의 세계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육상에서 야, 쉬. 소재를 심해의 미생물로부터 찾는 등 심해의 해양생물은 굉장히 높은 연구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심해에 사는 해양생물, 자원 등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심해 환경과 해양생물에 대한 탐사와 연구에 앞으로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심해의 미스테리가 모두 밝혀지는 그날까지 똑똑한 바다 구독자분들 심해 탐사와 연구 개발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심해 생물 보니까 얘들의 전반적인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 어떤 특징이 있어? 못생겼어. 자 맞아요. 바닷속에 사는 일반 생물들보다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얘네가 못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보던 그런 바다 생물들하고 다르게 생겼는데 우리는 기존에 있던 것들은 되게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얘는 못생겼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그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진화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선생님은 보니까 오징어, 문어류가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들 뭐라 그러죠? 연체동물이라고 하죠. 그죠? 연체동물들이 많았어요. 자, 근데 선생님 생각에 그럴 것 같아. 뼈나 이런 게 막 많이 있잖아? 그럼 사실 이게 수압이 너무 세니까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 몸이 흐물흐물하면 그나마 견딜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들아 문어랑 오징어 차이점 뭐 있어? 아까 보니까 선생님은 문어 닮았는데 오징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다르다. 제일 중요해. 맛이 달라. 또 다리 개수 다르다. 그지? 그리고 얘들 자체의 머리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봅시다. 근데 이제 지금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우리가 다 밝히기도 전에 이 해양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얘 누구냐 하면 돌고래는 돌고래인데 상갱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살아요. 얘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산대. 착한 돌고래, 웃는 돌고래. 얘의 특징은 입하고 이쪽에 보면 뭐가 있지 지금? 요 위에? 이마, 혹처럼 둥근 앞머리가 있는데 얘가 직각이래. 그리고 얘는 등지러미가 없고 은은하게 웃는 인매라서 미소고래, 웃는 고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도 지금 우리나라 바다 인근에 있지만 불법적으로 이걸 잡아서 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고래고기 먹는 습관도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금지돼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함부로 고래 잡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래들이 막 많이 잡혀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갱이가 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하면 쌤이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우리나라 근해에 돌고래들이 자꾸 새끼 돌고래를 바다 수면으로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데 슬픈 사실은 이 돌고래, 새끼 돌고래가 살아낼까 죽어낼까. 얘가 거의 죽기 직전에 너무 힘든 상황이거나 아니면 죽은 돌고래를 어미 돌고래가 자꾸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왜냐하면 돌고래 무슨 동물이지? 물고기류야 아니면 포유류야? 젖먹이 동물. 젖먹이 동물이라 얘들은 숨을 폐로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새끼가 자꾸 그렇게 죽어가니까 숨 쉬라고 애를 이렇게 막 올려주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도요. 우리가 사실은 제주도 이런 데 가면 돌고래 투어 가거든요. 니네 알지? 우리는 막 배를 타고 돌고래 지나가는 거 보려고 그 근처 가서 막 기다렸다 돌고래가 막 뛰어가면 와 좋다 하고 막 사진 찍어. 근데 이런 배들이 지나가면서 내는 소음이나 여러 가지 뿜는 그 배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모이면 이 돌고래들은 어떻게 돼?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그 스트레스에서 어른 돌고래는 그냥 그래도 버틸 수 있지만 새끼 돌고래들은 어떻게 된다? 막 그걸 환경을 못 견디고 막 일찍 죽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어미 돌고래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얘를 어떻게 하겠어? 막 바다 위로 떠올려서 조금이라도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일이 요새 우리나라 해안에서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고래를 보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가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돌고래를 진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또 봅시다. 우리나라 인근뿐만 아니라 이건 세계적으로 푸른 바다 거북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등딱지 밑에 지방질 때문에 몸 전체가 녹색으로 보여요. 근데 얘가 있잖아. 또 특이한 게 바다 거북 중에 유일하게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모래사장 올라가서 일광욕을 하는 애인데요. 봐봐라. 모래사장 올라가서 일광욕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육지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육지에 나가다 보면 사람들 눈에 많이 띄어 안 띄어? 띄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또 잡는 거야. 사람들이. 잡아서 뭐 하지? 야, 바다 등껍질 색깔이 특이해. 이거 뜯어가지고 뭐 만들어야겠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또 어떤 그 동남아 국가들이나 이런 데 가면 바닷가 근처에 이런 기념품을 팔거나 이런 생물들을 먹거나 하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봐봐 얘들아. 바다 거북이잖아. 발 좀 봐줄래? 거북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다 거북이 있고 육지 거북이 있는데요. 그거를 구분하는 좋은 방법은 발이에요. 육지 거북은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있고 발에 뭐가 있냐 하면 발톱, 손톱은 아니고 발톱. 네, 발톱이 있고요. 자, 근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느러미 형태로 바닷속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너무 슬픈 해마. 자, 열대 해역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귀엽고요. 말 모양이고요. 그죠? 어미 해마랑 막 그 새끼 해마랑 이렇게 같이 뛰어다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평균 10cm 정도니까 얼마나 작아. 그지? 요 정도 되는 너무 귀여운 애인데 이게 우리가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게 사이테스라 그래서 저런 이제 우리의 규약 단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이테스 동물군이라 그래서 거기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벌써 2004년부터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년째 얘는 멸종위기 동물인 거예요. 왜 그러냐? 중국 문화권 등에서 얘가 난치병, 정력제 등으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하니까 얘 너무 많이 지금 포획이 되고 있어가지고 얘네가 새끼를 많이 낳아도 그 새끼들이 이렇게 번식할 시간도 없이 뭐가 된다고? 다 잡혀 먹어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볼게요. 아까 점박이 물범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독도에 뭐가 멸종됐지? 강치. 이제 친구들 너무 잘한다. 그죠? 땅에서는 황새가 멸종됐고 바다에 가면 독도에는 강치가 멸종됐어요. 왜? 일본 사람들이 얘 가죽도 좋고 기름도 좋고 뭐든지 쓰려고 얘들을 진짜 몇백 마리가 서식하고 있었는데 얘들을 어떻게 했지? 다 잡아가고 죽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자, 점박이 물범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 점박이 물범 같은 경우에 바다표범 중에 가장 작은 동물, 수컷은 1.7m, 암컷은 10cm 작아요. 1.6m 정도 되고, 몸무게는 한 80에서 한 130kg. 봐봐. 어른 그 남자들 키 크기에 130kg니까 엄청 쪄 있겠지, 그지? 자, 통통해요. 자, 근데 전 세계에 300만 마리, 그 다음에 서해에는 8,000마리가 있었어. 그랬는데 지금 200마리밖에 없대. 얘 지켜줘야 되겠지, 그지? 환경오염, 밀렵, 관광지 개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실은 다 멸종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생물자원 꼭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왜 지켜야 되는지 얘기해 줄게요. 자, 내가 있잖아. 선생님이 일단 수리부엉이가 돼볼게. 이건 굉장히 단순한 생태계야. 자, 선생님이 풀을 먹은 메뚜기를 쥐가 먹으면 난 쥐를 잡아먹는 수리부엉이야. 근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풀이 멸종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메뚜기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죽지. 너네 오륙한건이라 알 것 같은데. 자, 죽지. 그러면 죽으면 이제 메뚜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지? 쥐도 없어. 그럼 난 어떻게 해? 쫄쫄 굶다가 강제 다이어트를 하다가 죽겠지, 그지? 자, 그런데 복잡한 생태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자, 내가 일단 풀을 먹는 애야. 근데 내가 수리부엉인데 나는 쥐도 먹을 수 있지만 생쥐도 먹을 수 있고 오리도 먹을 수 있고 참새도 먹을 수 있고 돌새도 먹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로도 뒤쥐가 다 죽었어. 그래서 내가 먹을 게 없어. 그럼 나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돼? 새우를 먹은 오리를 잡아먹거나 작은 물고기를 먹은 오리를 잡아먹거나 작은 물고기를 먹은 도요새를 잡아먹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이 메뚜기 입장에서도 풀이 다양하면 요 풀 죽으면 옆에 풀 죽으면 그 옆에 풀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 그치? 우리의 생물 자원은 사실은 아직은 안 쓴 게 많아. 안 긁은 복권이야. 근데 언제 이걸 써야 될지 모르는데 저렇게 다양하게 있으면 우리가 지금 기술로는 발달 못했던 것들도 찾을 수도 있고 얘들을 쓸 수도 있는데 그냥 다 얘네가 갑자기 멸종돼 버리면 우리는 되게 소중한 자원을 잃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하듯이 이 생물종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노력을 해요. 선생님이 이거 자료 만들면서 생각한 게 뭔 줄 알아? 와, 우리나라 해양과 바다에 관해서 굉장히 우리 장보고 대사님 살아계실 때 장보고 대사님 살아계셨던 그 통일신라 시대에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 인근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무시를 못했거든. 그것처럼 우리나라가 해양에 진짜 많이 돈을 투자하고 있고 해양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고 이 기관들이 우리들 보라고 되게 좋은 자료를 많이 만들어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막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수산자원공사 막 너무 해양수산부 뭐 너무 해양수산부 밑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놀랐는데 한번 봅시다. 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우리랑 가까워요. 서천이라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만 가면 충남 서천에 해양생물자원관이 있는데 여기서 해양바이오뱅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해양생물이 33만 여 종일 거고 지구에 사는 생물의 80%일 텐데 이 해양생물 중에 활용도는 우리는 1%밖에 안 된다. 자, 바꿔 말하면 여기 아직 개척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 저는 해양생물 전문학자가 될게요. 이 사람은 나중에 정말 노벨상 후보에 오를 수도 있어요. 해양생물 아직 안 밝혀진 게 많기 때문에 찾으면 찾는 대로 다 뭐야? 새로운 연구야.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얘들은 여러 가지 특성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활용하면 좋고 또 우리나라가 되게 슬픈 게 해양 바이오 소재 같은 경우에 85%를 해외에서 수입한대. 선생님, 저희 김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먹는 거 아니에요? 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뭔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해양 소재를 갖고 와야 될 때 다 해외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해양 바이오뱅크를 통해서 얘들을 모아놓고 저금을 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보면 생명 자원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좋은 소재를 빼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보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주는 거야. 자, 지금 볼게. 추출물. 뭔가 해양 소재에서 빼낸 것들도 있고 화장품 뱅크도 있어. 아, 니네 해양 심층수를 넣은 화장품이에요. 얘는 해양 플랑크톤이 들어있어요. 뭐 이거 많잖아. 그런 것들, 미생물, 조류, 유전자원 이렇게 해서 뱅크가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고 더 많이 만들 거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봐봐. 아까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인데 이번에는 국립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데가 있어. 여긴 보니까 해양시료도서관. 선생님, 해양시료를 도서관 그거에 관한 책인가요? 그게 아니라 뭔가 실험이나 연구를 할 때 필요한 그런 시료들을 다 채취를 해. 시료 채취를 해서 여기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요청하면 주고 비파계 분석실 같은 데서도 요청하면 주고 해외랑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시료도서관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야지. 그지? 이렇게 어른들이 되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도 하지만 자, 봅시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는데 새롭게 찾은 여러 해양 생물들이 있으면 얘들 이름을 지어야 돼.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런 행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새롭게 그 해에 찾은 것들이 생기면 일단 이름을 다 모은 다음에 제일 좋은 거 2개를 이렇게 보라구멍 이끼벌레 할까요? 가지구멍 이끼벌레 할까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죠. 자, 봐봐. 이거 서천 창고기 할까요? 그냥 서해 창고기 할까요? 그 다음 여기도 보세요. 서천 좋았어. 자, 붉은 흰 반전 문어. 흰 반전 문어. 뭘로 할까요? 이렇게 붉은을 붙일까? 좋았어. 이런 식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우리말 이름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보시면 여러 가지 해양생물을 통한 웹툰, 만화, 동영상 이런 것들도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스터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도 해양자원이 뭔지 알고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바다의 날 얘기해 줬는데 바다 식물길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닷속에 여러 가지 해초들이 많으면 얘들아 해조류하고 해초류하고 다르다. 해조류는 뭐 예를 들면 니네 먹는 김, 갈조류, 녹조류, 홍조류 이런 애들인데 얘들은 식물은 아니에요. 해초류는요 식물이에요. 바닷속에 있는 그런 잘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 종류들 아예 물속에 잠겨 사는 애들 있잖아. 걔들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다숲에 해양수산부가 바다숲을 정해야지 하는데 얘가 봐봐.
세계 최초. 뭐가 세계 최초야? 2014년에 우리나라 해양수산부가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도 바다숲을 만들자, 바다식물기를 제정하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주도로 해서 선생님 아까 설명했는데 해조류와 해초류를 모두 키우는 얘들이 그래서 수산생물의 서식지도 되고 해양수질 정화도 하고 탄소도 흡수하는 아까 블루카본이라고 했는데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그 블루카본으로 해서 이렇게 얘네가 바다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얘는 지금 성공하고 있어. 아까 많은 멸종위기 동물들이 어떻게 됐어? 점점 줄어들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지? 자, 근데 여기 봐봐. 2009년에 1.2 평방제곱킬로미터였던 것이 지금 291. 자, 몇 배 늘은 거야? 거의 200배 넘게 느는 거야. 그지? 우리나라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양수산부나 국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아까처럼 그렇게 해양생물에게 더 관심을 가지면 앞으로도 너네가 개발할 것도 많고 너희들이 일자리도 또 거기 가서 뭔가 해양생물을 탐구하는 생물학자가 되면 사실 육상생물보다 훨씬 더 많이 뭔가를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 선생님이 너네 한번 꼬셔보려고 꼬실 거야. 앞으로 진짜 육상보다 해양에서 여러 가지 가치가 있고 거기서 뭔가를 개발하면 세계 최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해양에 있는 생물들을 관심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과학자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열심히 들어서 좋고요. 자, 아직도 난 바다가 좀 싫고 무섭다. 손 들어줄래? 있을 수 있어. 자, 얘들은 니네들은 이제 앞으로는 바다에 자주 가도록 해보자. 자, 선생님이 담임선생님들한테 얘기해 놓을게요. 바다에 좀 자주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자, 좋습니다. 오늘 수업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돌아가서 또 바다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알았죠? 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